내버려두기만 했다. 그러면 그녀가 하늘의 푸른 공기, 사랑, 꽃과 함께 스며들어왔다. 그녀는 내 그림을 인도하며 캔버스 위로 날아다녔다. 샤갈에게 창문은 그의 아내이자 뮤지인 벨라를 향한 사랑의 표현이자 그의 환상을 드러내는 또 다른 캔버스였다. 박소현,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의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시계 윤고은이고요. 오늘 저 곡으로 이브라임 말루프, 멜로디 가르도가 함께한 자덩들의 기다릴게요 라는 의미의 곡 띄워드렸습니다. 오늘 문장 카펫은 문예 춘추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박소현 작가의 창문 너머 예술의 한 부분으로 깔아드렸습니다. 이 박소현 작가는 특히 EBS 라디오 청취자분들께는 아주 반갑고 익숙한 이름 아닐까 싶은데요. 책으로 행복한 12시 진행하셨죠. 아나운서 출신으로 지금은 아트 디렉터로 활동하고 계시고요. 이 창문 너머 예술이 첫 책입니다. 아마 두 번째, 세 번째 책도 계속 나오지 않을까 기다리게 되는데 이 예술 작품 속에 창문의 역할을 포착해서 책으로 엮으셨습니다. 왜 창문일까? 왜 창문을 프레임 삼아서 쳐다보게 되셨을까 궁금하실 수 있는데 그 시작점이 되었던 것이 바로 샤갈의 작품 속 그 창문이었던 거죠. 그것을 가지고 이제 글을 쓴 것이 계기가 되어서 이제 예술 작품을 담아낸 그 창문에 집중해서 담아낸 이 책이 완성이 된 거고요. 창문은 진짜 좀 양가적인 감정을 불러오는 그런 사물이라는 생각 책 보면서 또 한 번 하게 됐습니다. 분명히 막이잖아요. 막 유리로 되어 있든 어쨌든 간에 막이 있는 건데 근데 또 밖을 오히려 창문이 있음으로 해서 뻥 뚫려 있을 때보다 창문이 있음으로 해서 또 그쪽을 보게 만드는 통로, 소통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사물, 세계가 아닌가라는 생각 또 한 번 하게 됐어요. 샤갈의 작품으로 시작을 했는데 쭉 넘어가면 이제 그 창문을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가서 누릴 수 있을 정도의 작품까지도 현대 작품도 많이 반영이 되어 있더라고요. 좀 인상적으로 봤던 작품이 좀 굉장히 많았는데 리움미술관 우리 그 서울에 있죠? 리움미술관 가시면 만나실 수 있는 김수자 작가의 호흡이라는 작품 계단 층층층 내려가면서 이렇게 창문들을 요 각도에서도 보고 저 각도에서도 보고 빛이 바뀌는 걸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작품인데 그것도 여기다 담아두시면서 사람들이 이게 좀 달팽이관 같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박소연 작가님이 느끼실 때는 피아노 건반 같다 이렇게 비유를 하신 게 좀 인상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김수자의 호흡을 넘어갈 때 그쪽 안으로 들어갈 때는 우리가 음악이 되는 셈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서 재밌게 또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였어요. 아마 열어보시면 재미난 이야기들 영감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창문 너머 예술로 오늘 북카페 시작을 했고요. 이승현님 눈 감고 들으면 파리에 온 것만 같네요 하셨습니다. 네, 파리에서 기다릴게요 이런 느낌으로 띄워드렸고요. 장자유님은 북카페 스튜디오에 금가루, 은가루가 날아다니는 느낌이에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쵸? 지금 샤갈의 그림 살짝 언급한 부분 읽으면서 시작했는데 여기도 지금 샤갈의 그림 속에서 그 아내이자 뮤지인 벨라가 날아다니는 것처럼 여기서도 금가루, 은가루가 막 날아다니면서 그러고 있는 거죠. 많이 즐겨주세요. 유경희님 창문 너머 빨간 단풍이 보였던 몇 달 전이 생각나네요. 이젠 앙상한 가지가 남은 나무들. 눈꽃이 피길 바라지만 눈이 온 후 후폭풍이 무서워 걱정이 되긴 하지요. 안녕하세요 고은님 하셨습니다. 맞아요. 눈이 한 두 번 왔던 것 같아요. 제가 사는 곳에서는 두 번 눈을 봤는데 첫눈이 왔던 거 기억하시죠? 얼마 전에 엄청나게 많이 제가 사는 동네 엄청 많이 와가지고요. 저는 그날 오늘 좀 글이 잘 써져 하면서 카페에 있었거든요. 어디서 첫눈 보는지 기록하기로 했잖아요. 그냥 프랜차이즈 카페에 있었습니다. 오늘 좀 글이 잘 써지는 것 같은데 오늘은 영업시간 끝까지 여기서 쓰다 가리라 하고 있었는데 노트북
쥐어잡고 내 온몸으로 노트북을 막 감싸면서 눈길을 걸어 집으로 돌아가는데, 와, 진짜 예티라는 전설 속의 그 캐릭터가 있죠. 그게 된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고, 진짜 발이 푹푹 빠질 만큼 눈이 많이 쌓였더라고요. 다음 눈은 또 얼마큼 올까 궁금합니다. 1661 쓰시는 카페인님, 풍경과 북카페, 창문 너머 하늘과 나무가 너무 예뻐요 하셨습니다. 시나모님이시군요. 네, 북카페도 우리 카페인 분들의 일종의 창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냥 벽일 수 있는 공간에 우리가 창문을 하나 예쁘게 뚫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가끔은 외면하고 싶은 현실도 직시해야 하는 것들은 볼 수 있고, 또 가끔은 위안이 되기도 하고, 이런 어떤 창문 역할을 하고 있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계속 그랬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북카페와 함께 하시면서 함께 나누고 싶은 따스한 말, 어떤 문장이 있으면 한 줄 정도 북카페로 보내주세요. 샵 1045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만 받겠습니다. 문자로 말머리를 오늘은 창문으로 하겠습니다. 창문, 말머리 창문으로 하셔가지고 거기에 선물 받으실 주소, 그리고 나의 이름, 그리고 따스한 문장 하나, 말 한마디 적어서 보내주시면 그 중에 하나 추첨해서 우리 오늘 북카페 끝나기 전에 읽고, 네, 우리 카페인 분들께 핫팩처럼 이렇게 넣어드릴게요. 따스하게 읽고 보내주신 분께는 소마북에서 준비한 북카페 이름이 각인되어 있는 예쁜 북다트가 있습니다. 책갈피 기능을 할 수 있는 건데요. 북다트 선물로 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어스터듀오의 Falling in Love, 그리고 라우브의 Face in the Rain까지 두 곡 듣고 가시죠. Anywhere with you feels like Paris in the rain, Paris in the rain. Walking down an empty street, puddles underneath our feet. 윤거원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음악 나갈 때 또 보이는 라디오에 오늘 또 새로운 또 작품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시영님이 오늘 그림 색감 너무 이쁘네요. 따뜻해라 하셨고요. 신수아님은 저도 거기에 눈길이 갔는데 테이블 위에 커피잔이 두 개가 있더라고요. 컵이 두 개 있는데 하나는 이 DJ로 짐작되는 사람 앞에 있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 옆에 있는데 그 컵 손잡이가 맞은편을 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오나? 기대감을 좀 갖게 만드는 그런 구도인데, 그거에 또 집중하셔서 사연 보내주신 경우들도 있고요. 안지영님은 안녕하세요. 방금 정재민 작가님 책 잘 받았습니다. 그림 너무 앙증맞네요. 잘 읽겠습니다 하셨습니다. 네, 요즘 빨리 가죠? 우리 북카페 또 책 선물 빨리 가고 있죠. 우리 카페인님들이 주소를, 당첨자분들 주소를 빨리빨리 이렇게 그 홈페이지에 확인하고 올려주시면 바로 발송됩니다. 7629 쓰시는 카페인님, 북다트 선물을 받으셨네요. 안녕하세요. 이 북다트 독서 모임 지인분들과 잘 나누어 쓰겠습니다. 이번 달 독서 모임이 벌써 즐겁습니다 하셨습니다. 북다트에 거기 보면 골드, 실버, 또 로즈 골드 이렇게 세 가지 색상으로 윤고은의 EBS 북카페가 이렇게 새겨져 있잖아요. 그 통에도 북카페 이미지가 있고, 그러니까 아마 자랑하시면서 또 권유하시면서 같이 들을래? 이렇게 권유하시면서 모임에서 함께 나누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선물 받으셨다는 사연들 보니까 너무 기분이 또 좋네요. 9909 쓰시는 카페이님은 지하철로 지금 한강 건너는 중이라고 그 지하철 차창 밖으로 보이는 한강 풍경 찍어서 보내주셨거든요. 창문 얘기하면 시작했더니 또 대중교통에서 보는 이 창문 풍경, 이것도 특별하잖아요. 우리 카페인 최고훈님이었죠. 그 버스, 새 버스 받으셨다, 배정 받으셨다 하셨던 버스 기사분, 그 새 차에도 그 차창으로 보이는 그 풍경이 또 얼마나 새 것 같을까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되고요. 우주선까지 상상하게 되고, 아폴로 11호에서 지구를 혹은 달을 바라봤던 그 우주 비행사들이 쓴 기록도 있잖아요. 마이클 콜린스의 책, 제가 너무 좋아하는 책인데 그런 것들 봤을 때 창문이 정말 많은 역할을 한다 싶습니다. 사연도 계속 기다릴게요. 이번 주 일간 카페인 주제도 이렇게도 시의적절하게 정해봤습니다. 안녕 2025입니다. 오늘은 지난달에 이루어진 누리호 4차 발사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처음에는
나로 누리호 발사될 때만 하더라도 이 발사 장면 생중계로 볼 때 막 될까? 막 손에 땀을 쥐면서 이렇게 봤는데 이제는 약간 어차피 시간 문제야. 되게 돼 있어. 이런 약간 자부심이 생겼다고나 할까요? 믿음 같은 거겠죠. 오늘 누리호 발사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2025년 11월 27일 밤 1시 13분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된 누리호는 18분 25초의 비행 끝에 탑재 위성 13기를 각자 궤도에 정확히 안착시켰습니다. 누리호 4차 발사는 국내 우주발사체 역사상 처음으로 야간에 진행되었는데요. 주 탑재 위성인 차세대 중형 위성 3호의 과학 임무 때문이었습니다. 이 위성에 탑재된 오로라 관측 장비가 태양 반대편인 자정 무렵의 오로라 활동을 포착해야 했기 때문에 목표 궤도 진입 시점을 맞추기 위해 새벽 발사가 불가피했던 거죠. 애초 예정되었던 발사 시간은 밤 12시 55분. 그런데 발사 예정 시간을 10분 앞두고 발사체와 발사대를 연결하는 압력장치 센서에서 이상 신호가 감지됩니다. 발사 관제팀은 즉시 자동 운용을 중단하고 점검에 들어갔는데요. 다행히 압력 상태 자체는 정상으로 확인되었고 예정 시각보다 18분이 지연된 1시 13분에 발사가 재개되었습니다. 발사 가능 시간을 1분 남겨놓은 시점이었죠. 그리고 누리호는 무사히 600km 목표 궤도까지 날아올랐습니다. 누리호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날아올라 궤도에 안착하기까지의 시간, 그 몇 분의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분들이 식은땀을 흘리며 애를 태웠을까 생각하면 마음이 숙연해집니다. 누리호에 담긴 것은 주 탑재 위성인 차세대 중형 위성 3호와 12개의 큐브 위성뿐만이 아니라 누리호와 함께한 사람들의 땀과 눈물이 수많은 낮과 밤이 그리고 간절한 염원도 함께였으니까요. 2013년 우리나라는 첫 우주 발사체인 나로호 발사 이후 우주를 향한 도전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력으로 만든 인공위성을 우리나라 발사장에서 우리나라 로켓으로 쏘아올릴 수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2025년은 중대형급 위성 발사로 우리 우주 역사의 한 획을 그은 해가 되겠죠. 고생한 모든 분들에게 마음 졸이며 기도한 그 시간들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일간 카페인에 이어서 데이빗 보이의 스타맨 듣고 왔습니다. 누리호 2021년 1차 발사 때는 절반의 성공이다 이런 표현이 따라왔어요. 아쉬움을 남겼지만 그 다음 2022년 2차 발사 성공을 시작으로 해서 3차 그리고 이번에 4차까지 연속 성공을 거두면서 이제는 한 번 우연한 성공? 우연한 성공이란 건 없지만 한 번의 성공 이런 게 아니고 반복 가능한 발사를 할 수 있는 신뢰성을 확보했다 이런 평을 받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자랑스럽죠? 뭔가 어깨가 막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아마 받으실 것 같습니다. 정은숙님 이 생중계 장면 보고 주무셨대요. 그러면 더 이 시대의 어떤 한 장면을 내가 온몸으로 지켜봤다라는 그 자부심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김시연님은 우리도 벅차는데 얼마나 뿌듯할까요? 그쵸? 그 현장에 직접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그걸 쏘아 올리느라 몇 날 며칠 계속 긴장 상태에 있었던 분들의 그 뿌듯함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정말 마음 졸인 모든 분들 너무너무 고생하셨다고 얘기를 또 드리고 싶고요. 서혜진님 황정아 박사님 떠오르신다고 그쵸 우리 북카페에 또 여러 번 많이 고정으로 오셔서 퀴즈도 갑자기 많이 내셔가지고 저도 그 당시에는
우주 신동이 뭐죠? 저도 모르게 신동이라 말하기 너무 민망했나봐요. 우주 신동이 뭐야? 근데 아무튼 우주 신동이든 쉰동이든 될 뻔했는데 반복 주입식 학습을 해서 제가 막 인류 최초의 인공위성은 무엇이며 뭐 무엇이며 알았는데 지금도 가물가물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황정아 박사님 떠오르신다고 하셨고, 그럼 또 자동적으로 윤하가 떠오르신대요. 장학금도 주는 멋진 윤하 씨라고 하셨습니다. 그쵸?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북카페에 오셨던 그 달로 출근하는 얘기 쓰셨던 정민섭 과학자도 떠오르고, 아무튼 이렇게 현장에 있는 분들의 목소리를 우리 북카페에서는 종종 모셔서 책을 기반으로 해서 모셔서도 들을 수도 있습니다. 놓치지 마시고요. 김미향님, 카페인님들 사연들로 풍성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배우며 사랑하며 윤고은의 EBS 북카페 좋아요 하셨습니다. 그쵸? 나누고 배우며 사랑하며 저도 좋습니다. 이적의 하늘을 달리다 듣고 이제 읽기의 기쁨도 새 책 열어볼게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 좋아요. 얼만큼 좋아요? 어제 들을 만큼. 우주를 뚫을 만큼. 와, 우주를 뚫을 만큼 좋은 북카페로 지금 가요? 같이 가요? 네. 네. 읽기의 기쁨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사흘간 돛과 닷에서 펴낸 세계 크리스마스 단편선 우리 몫의 후광은 없나 보네 읽어보려고 합니다. 오헨리, 또 로베르트 발저, 찰스 디킨스, 나보코프까지 이름만 들어도 너무나 거장인 분들 7명이 이렇게 크리스마스 이야기들을 쓰셨고요. 그것들을 한데 모은 단편 소설집이 바로 이 책입니다. 제목에서도 좀 짐작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몫의 후광은 없나 보네. 메리 크리스마스, 내가 주인공이다 이런 느낌은 전혀 아니죠. 책 속에도 등장하는 문장인데 낮은 곳에 온 길을 찾아 나서는 이야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려한 이 계절에 조금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는 처지에도 이야기가 깃들 수 있죠. 그런 얘기들 오늘은 안데르센의 얘기부터 먼저 보도록 하시죠. 전나무입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숲속에 아주 예쁘고 작은 전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다. 햇볕이 잘 들고 맑은 공기도 충분한 자리였다. 주위에는 키 큰 전나무와 소나무가 즐비했다. 작은 전나무는 빨리 자라고 싶어 안달이 났다. 따스한 햇살도 신선한 공기도 아랑곳하지 않았고 산딸기를 따라와서 제잘되는 농가 아이들에게도 관심이 없었다. 이따금 양동이를 가득 채운 아이들은 열매 줄기를 빨대에 엮어 긴 끈을 만든 뒤 작은 전나무 곁에 앉아 놀다가 이렇게 말하곤 했다. 참 작고 예쁜 나무다. 숲의 아기 같네. 작은 전나무에게는 전혀 달갑지 않은 말이었다. 이듬해 가지에 3마디가 훌쩍 돋아났다. 그 다음 해에는 더 긴 마디가 돋았다. 전나무는 나이테가 아니라 마디 수를 헤아리면 나이를 알 수 있었다. 나도 저 나무들처럼 다 자란 나무였으면 좋겠어. 작은 전나무는 한숨을 쉬었다. 그러면 가지를 활짝 뻗어 높은 꼭대기에서 세상을 굽어볼 수 있을 텐데. 새들이 내 품에 둥지를 틀고 바람이 불면 큰 나무들처럼 흔들릴 수도 있을 텐데. 햇볕도 새들도 작은 전나무에게 기쁨을 주지 못했다. 아침 저녁 머리 위로 붉게 물든 구름이 떠다녀도 전나무는 무심했다. 겨울이 오고 숲에 눈이 쌓여 반짝이면 산토끼가 깡충깡충 뛰어와 작은 전나무를 훌쩍 뛰어넘곤 했다. 어찌나 성가신지 그런 일이 2해나 이어졌다. 하지만 3번째 겨울이 오자 나무가 제법 자라 산토끼는 더 이상 뛰어넘지 못하고 빈 돌아가야 했다.
더 자랐으면, 더 커졌으면 그게 세상에서 가장 멋진 일이 아닐까? 작은 전나무는 그렇게 믿었다. 가을이 되니 나무꾼들이 와서 가장 큰 나무 몇 그루를 베어갔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일이었다. 웅장하던 거목이 땅에 와르르 쓰러지고 가지가 모조리 잘려 앙상해진 몸으로 수레에 실렸다. 이제 더 이상 아기가 아닌 어린 전나무는 그 광경에 몸서리를 쳤다. 나무들이 수레에 실려 숲 밖으로 나갈 때면 예전부터 알던 나무들이라고는 도저히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낯설었다.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걸까? 저들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 봄이 되자 제비와 황새가 돌아왔다. 전나무가 물었다. 혹시 다른 나무들이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보신 적 있어요? 제비는 아무것도 몰랐지만 황새는 생각에 잠기는 듯 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본 것 같구나. 내가 이집트에서 돌아오는 길에 새로 지은 배를 여러 척 봤는데 키 큰 돛대들이 우뚝 솟아있더라. 너가 말하는 나무들이었는지도 모르지. 전나무 냄새가 났거든. 그 나무들이 안부를 전해달라고 하더구나. 나 홀로 집의 합창단의 목소리였습니다. 마이 크리스마스 트리 띄워드렸어요. 돛과 다치 서편은 우리 몫의 후광은 없나 보네. 이 소설 엔솔로지에 담긴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의 소설 전나무 읽기 시작했습니다. 어떠세요? 이 전나무 너무 자그마하기 때문에 지금 이게 빨리 자라고 싶은데 막 토끼가 나를 훌쩍훌쩍 뛰어넘는 거 너무 모욕스러운 거죠. 그리고 아이들이 와가지고 너무 귀엽다. 숲의 아기 같다 하는 것도 싫고 그러니까 빨리 자라서 나도 더 큰 세계로 나가고 싶은데 지금 황새가 굉장히 재미난 소식을 물어다 줬죠. 황새가 특파원인 셈입니다. 지금 그 돛대들이 있는데 전나무 냄새가 나더라. 그러면서 그 배의 돛대들 그들이 이제 여기 숲에서 출발한 전나무들인 것 같아. 안부 전해달래 라고 하니까 이 황새에게 아마 묻고 싶은 게 더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전나무가요. 그 이야기 계속 만나보시죠. 나도 바다에 갈 만큼 잘할 수 있다면 바다는 어떤 곳인지 들려주세요. 어떻게 생겼어요? 그건 너무 긴 이야기란다. 황새는 그렇게만 말하고 성큼성큼 걸어가 버렸다. 햇살이 속삭였다. 너의 젊음을 기뻐하렴. 너 안에서 자라나는 힘을, 생명의 기운을 자랑스레 여기렴. 바람이 입을 맞춰 주었지만 전나무의 뺨에는 눈물이 이슬처럼 맺혔다. 전나무는 세상 이치를 알기에는 아직 너무 어렸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올 무렵 어린 나무들이 많이 베어졌다. 그 중에는 우리의 작은 전나무보다 더 어리거나 키가 작은 나무도 있었는데 숲에서 가장 멋지게 생긴 나무들이었다. 그들은 가지가 잘리지도 않은 채 그대로 수레에 실려 숲을 떠났다. 저 나무들은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걸까? 전나무는 궁금했다. 내 키보다 크지도 않은데, 어떤 건 나보다 한참 작은데, 쟤들은 왜 가지를 달고 가는 걸까?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걸까? 우린 알지, 우린 알지. 참새들이 짹짹거렸다. 우린 마을에 가서 창문으로 다 봤어. 그 나무들이 어딨는지 알아. 얼마나 눈부신 광경인지 몰라. 우린 다 봤어. 따뜻한 방 한가운데 나무를 심어놓고 금빛 사과랑 맛있는 과자랑 알록달록한 장난감이랑 양초를 수백 개나 달아놨어. 그러고 나서는 전나무가 잎사귀들을 바르르 떨며 물었다. 그 다음엔 어떻게 돼?
우리도 거기까지밖에 못 봤어. 하지만 그렇게 멋진 광경은 처음이었어. 혹시 나도 그런 영광스러운 날을 위해 태어난 걸까? 전나무는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건 바다를 건너는 것보다 훨씬 멋진 일이야. 어서 크리스마스가 왔으면. 나도 이제 작년에 뽑힌 나무들만큼 키가 자랐어. 어서 수레에 실려서 그 따뜻하고 눈부신 방으로 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고 나면 틀림없이 더 근사하고 중요한 일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그렇지 않고서야 왜 그렇게 화려하게 장식하겠어? 그래, 분명 더 굉장한 일이 있을 거야. 하지만 그게 뭘까? 가슴이 터질 것 같아. 왜 이러는지 나도 모르겠어. 햇살과 공기가 속삭였다. 지금 이 순간을 마음껏 기뻐하렴. 젊은 나날을 이 탁 트인 숲속에서. 마이클 잭슨의 리틀 크리스마스 트리 띄워드렸습니다. 오늘부터 읽기 시작한 책 돛과 닻에서 펴낸 우리 몫의 후광은 없나 보네 입니다. 김영글 번역으로 만나게 됐고요. 그 중에서 오늘은 안데르센의 작품 전나무 이렇게 만나봤는데요. 김민정님, 전나무가 사랑스러워지는 글이에요. 우리의 크리스마스를 위해 전나무를 희생시키지 말기를 이라고 하셨는데, 그쵸, 이게 나무로서의 생명을 이제 뿌리가 뽑혀서 가는 거니까 끝이 아닌가 싶은데, 그 이후 너무나 화려한 장식을 하고 모두가 거기 막 둘러앉아서 기뻐하고 있어, 이렇게 참새들이 전해주잖아요. 우리도 거기까지만 봤어. 거기까지만 듣고 이 전나무는 그 이후를 모르지만 뭔가 더 근사하고 중요한 일 아닐까? 막 엄청 화려하지 않을까? 내가 되고 싶어. 나도 뽑아줘. 이런 느낌을 지금 받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햇살과 공기는 굉장히 많은 것을 보고 들었을 것 같은데, 햇살과 공기가 지금 이 순간을 기뻐하라. 탁 트인 숲속에서 있는 지금에 충실해라. 지금을 즐겨라. 카르페 디엠 이런 얘기를 전달하는데, 이것도 이제 이 전나무는 막 안 들리는 거예요. 왜 잔소리야 이런 느낌으로 나도 빨리 제발 좀 데려가줘 이러고 있단 말이죠. 이 얘기가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책을 통해서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레드벨벳의 세 가지 소원 들으면서 이제 입으로 건너가면 미미님, 박태근 편집자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아기 울음소리를 듣기가 참 힘든 요즘인데요. 경기 의왕시의 한 병원에서 우렁찬 남자아이의 울음소리가 퍼졌습니다. 아기를 보려고 가족들이 모여들었는데요. 큰딸, 작은딸, 세 쌍둥이 딸, 그 다음 아들, 딸, 아들. 세상에, 이 집안에 9번째 아이가 태어난 거였어요. 자식이 9이라니 주위에선 걱정도 많지만 정작 부부는 그저 기쁘다고 말합니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아동 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의왕시. 출산 장려금과 산후조리비, 산모 건강관리비에 아이를 위한 200만 원 이용권까지 푸짐한 축하 선물을 전했고요. 병원도 출산비와 입원비 전액 무료. 정말 축복이라는 팀명처럼 아기의 탄생은 가족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축복이네요. EBS 캠페인 함께 키우면 희망이 더 커집니다. 잔잔하던 바다에 파도가 있는 시간, 밤 10시가 되면 바다님들의 일상 이야기와 자랑, 고민, 한탄, 무엇이든 얘기해 주세요. 저 DJ 생선님이 하던 일 다 제쳐두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으러 갑니다. 잘 오시
오셨어요. 여기는 EBS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정승재 경청.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밤 청소년 여러분들의 편한 친구 그리고 포근한 쉼터가 되어드릴게요.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본 방송은 재방송 프로그램입니다. 배우며 사랑하며 EBS FM. 윤고은의 EBS 북카페. 고대 벽화부터 신화, 문학, 오늘날의 영상 콘텐츠까지 인류는 끊임없이 괴물 이야기를 만들어 왔습니다. 왜 하필 괴물일까? 우리 안에 무엇이 괴물을 창조해내는 걸까요? 똑똑 인문학, 오늘은 우리를 사로잡은 괴물의 세계로 떠나봅니다. 수요일 2부 똑똑 인문학, 박태근 편집자와 함께합니다. 미미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미미 박태근입니다. 미미님 오늘 괴물과 함께 돌아오셨습니다. 괴물 이야기라니 정말 많은 분들이 반기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괴물이라고 하면 네, 너무 익숙하고 흔하지만 네, 사실은 좋아하기는 어려운 존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얼마나 다양하냐면 아마 괴물이 뭐가 있지 했을 때 각자 머릿속에 떠올리는 괴물의 모습이 거의 다 다를 겁니다. 그냥 즉각적으로 떠오르는 거 한번 다 얘기해 볼까요? 우리 수뇌부도 한번 있다면. 저는 아무래도 봉준호 감독의 영화 때문인지 그 한강에 사는 괴물의 모습이 딱 떠오르긴 해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괴물이 타노스도 괴물이라 할 수 있고. 아, 어디까지가 괴물인가? 그렇죠. 왜냐면 팅커벨도 괴물인가요? 팅커벨 그렇게 작고 막 귀엽고 예쁜데 그리고 뭐 내 편이라 할 수도 있는데 약간 뭔가 이간질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괴물인가?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실 때마다 제가 너무 그 본질을 벗어났나 싶어서. 아닙니다. 본질에 가까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는 딱 봤을 때 뭐가 괴물인지 안 돼요. 우리가? 네. 어, 뭐냐면 처음에는 네. 잘 모르는 걸 괴물이라고 하는 거죠. 음, 그러다가 정보 부족. 그렇죠. 아, 그 존재에 대해서 내가 알게 되면 네. 많은 것들을 괴물에서 벗어납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많은 동물들, 네. 식물들 처음에 뭔지 몰랐을 거잖아요. 그쵸. 게다가 형태가 우리 인간과 너무 다르게 생겼다. 맞아요. 그리고 뭐 냄새도 나는 것 같고 화려한 색을 갖고 있다. 네. 괴물이라고 생각하기 십상이죠. 잘 모르니까 저 생명이 네. 그런 의도를 가지고 움직인 것도 아님에도 네. 내 발목을 자르려고 했나? 내 머리를 잡아먹으려고 했나? 이런 상상을 통해서 괴물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그쵸. 이 책의 저자가 얘기하는 괴물에 대한 관점도 비슷한데 네. 오늘 가져온 책의 제목이 매혹의 괴물들이에요. 매혹의 괴물들. 제목도 흥미롭죠. 저는 사실 무서운 걸 너무 싫어해요. 왜냐하면 갑자기요? 무서운 네. 걸 보고 나면
밤에 이렇게 누워 있으면 생각나죠? 네, 생각나서 너무 힘들거든요. 뭐 호러 영화라든지 공포 이런 걸 거의 보질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재미난 게 네. 그런 공포물을 매혹을 느껴서 보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네. 또 그런 공포물이나 괴물을 무서워하면서도 궁금해서 보는 분들도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괴물이라는 존재가 사실 굉장히 매혹적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오래 살아남았어요. 인류와 함께 해온 거잖아요. 그렇죠. 괴물이.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고 익숙하지 않은 존재인데 네. 괴물을 계속 이야기로, 영화로 뭐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그쵸. 없던 괴물까지도. 맞아요. 그럴 이유가 없는데도 말이죠. 우리 카페님들 괴물 하면 이 괴물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하는 거 있으면 얘기를 해주세요. 우리 지금 아까 봉준호 감독 영화 속 괴물 얘기하셨고요. 우리 미미님은 저는 팅커벨부터 타노스까지. 네. 세이렌도 괴물이잖아요. 그렇죠. 대표적인 괴물이죠. 그렇죠. 뭔가 신화 속의 괴물들은 되게 많은데 우리 카페인님들 어떤 것들을 떠올리실 수 있을지. 우리 지금 수뇌부의 참현정 작가님은 도깨비 얘기하셨어요. 클래식한데요? 이 클래식한 도깨비 얘기하시는 거죠? 드라마 도깨비? 아니 이게 지금 너무 이미지가 이제 여러 갈래로 해석이 돼서 어떤 공유를 얘기하는 건 아니죠? 그리고 도깨비라고 하면 어떤 분들은 험상궂고 무서운 도깨비를 떠올릴 수도 있지만 네. 요즘 워낙 캐릭터로 예쁘고 귀엽게 많이 그리다 보니까 친숙하게 느끼게 되는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카페인님들 어떤 괴물을 가장 오랫동안 생각하셨는지 인상적으로 느끼셨는지 궁금합니다. 매혹의 괴물들 이 작가는 어떻게 이런 책을 쓰게 됐을까요? 나탈리 로런스의 책이네요. 네, 이분이 대학에서 동물학을 전공을 했어요. 동물학? 그렇죠. 괴물과 딱 맞아떨어지진 않지만 연관은 있는 학문이라고 할 수 네. 있는데 그리고 나서 대학원에 가서는 괴물을 본격적으로 연구해서 과학사, 과학철학, 석사, 박사 과정을 받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어린 시절 이야기로 이야기를 시작해요. 네. 자기가 8살 무렵에 친구들하고 막 집에서 밤을 보내면서 서로 알고 있는 무서운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는데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랑 똑같은 상황인데 무서운 이야기를 들려주면 막 놀라고 피곤하고 도망가고 싶고 네. 그럴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아이들끼리 모여서 야 하나만 더 들려줘.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게 우리 어떤 본성에 들어있는 괴물 혹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특별한 존재에 대한 관심 때문일지 어디서부터 연원된 것일지 이런 것들을 하나씩 추적해가는 게 이 책의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게 뭐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정보라거나 이렇게 생각해서 있는 건 아닐 거예요. 아이들도 그렇죠. 그렇죠. 근데 뭔가 재밌고 나만 안 들으면 뭔가 소외되는 것 같고 뭐 이런 거 아닐까요? 이게 멀리 있는 현상이 아닌 게 뭐 아까도 영화 얘기 드렸지만 괴생물체 영화를 만들어서 네. 극장에서 수억 달러의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잖아요. 그리고 구석기 인류의 어떤 예술 작품이라고 하면 네. 동굴 속의 벽화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 벽화에도 아주 기이한 혼종 생물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제 이런 우리와 가까이 있는 괴물들을 떠올려 보면서 네. 과연 괴물의 정의가 무엇인가 이렇게 이야기 시작하는데 영국 사람이니까 네. 옥스퍼드 영어 사전을 펼쳐봅니다. 어. 괴물을 찾아보면 네. 2가지 정의가 있대요. 네. 첫째는 크고 추하며 두려움을 자아내는 상상 속의 존재. 고개를 끄덕이게 되죠? 팅커벨은 아닌 것으로. 맞아요. 이 정의에 따르면 좀 거리가 있죠. 그러네요. 아닌 것으로. 그런데 둘째가 재밌어요. 2번째 정의. 네. 비인간적으로 잔인하거나 악독한 인간. 생각해보면 저는 이 책 읽으면서 계속 그 홍상수 감독의 영화 중에 생활의 발견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네. 거기 명대사 있죠. 우리 사람 되기 어렵지만 괴물은 되지 말자. 그렇죠. 거기서 괴물이 되는 건 나한테 돈 줘야 되는데 맞아요. 줄 돈이 있는데 그거 안 줘서 막 따지러 왔더니 나한테 너 괴물 같은 인간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수전노라고. 그렇죠. 우리가 이런 괴물이란 말을 사실 인간에게도 많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괴물의 범주에 인간이 들어간다는 거. 그리고 지금 2가지 정의에 보면 뭐 인간 말고 다른 생물종들은 콕 집어서 얘기가 안 나오고 인간이 이렇게. 우리가 보는 이제 사전이니까 네. 그렇겠지만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과거에 또는 뭐 가까운 과거에 네. 지금 혹은 미래를 상상할 때
어떤 존재를 괴물로 불러냈냐. 그걸 잘 살펴보면 우리가 뭘 두려워하는지, 무엇으로부터 좀 도망치고 싶은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대표적으로 최근 한 10년 내에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와 있는 가장 많이 다뤄지는 괴물이 뭐냐? 좀비거든요. 진짜 그런 것 같네요. 그렇죠. 근데 좀비는 뭐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습니다만 대체로 원인 불명의 어떤 바이러스 감염 같은 거. 그리고 그것이 서로를 전염시키는 것. 네. 근데 이런 공포가 사실 뭐 멀게는 흑사병부터 있지만 비교적 최근에 우리에게 다가온 운명의 어떤 현상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잖아요. 네. 그럼 그런 것도 우리가 어떤 대상에 넣어서 우리가 퇴치하고 없애고 이런 쾌감을 느끼면서 좀 자유로워지는, 조금은 마음이 편해지는 이런 정서의 환기작용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좀비가 있었네요, 진짜. 그러네. 정서의 환기작용을 갖기 위한 거. 지금 김시연님, 전 좀비가 생각났는데 이것도 괴물? 헐크. 네, 아니, 좀비. 좀비요? 헐크는 그 위에 있어요. 정확하게 얘기해 주셨네요. 저는 대표적인 현대의 괴물이 좀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좀비물 너무 싫어해가지고, 지금 좀비는 아예 괴물 목록에도 안 넣었는데, 지금. 제가 실수로 미리 읽었는데, 네, 그 김지희님 거죠. 저는 괴물 단어 듣고 헐크가 먼저 떠올랐어요. 근데 헐크도 생각해보면 괴물에서 벗어나려나요? 헐크도 과학기술의 발전의 과정에서 예기치 못하게 탄생한 괴물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 이면에 뭐가 있냐? 우리가 그만큼 엄청난 힘을 갖고 싶은 인간의 욕망을 거기 투여한 거죠. 이건 뭐 악한 괴물이라기보다는 우리가 하고 싶은 걸 거기다 넣어서 만들어낸 괴물인 거죠. 그러면 타노스는요? 제가 얘기한 어벤져스에 나오는 타노스. 인류의 반을 지금 다 이렇게 없앤다 뭐 이러면서 괴물이라 할 수 있는 그 인간 아니잖아요. 타노스는 인간이어도 여기 옥스퍼드 사전에 따르면 인간이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타노스는 외계 생명체라고 할 수 있을 거잖아요. 지구인은 아니니까. 네. 그런데 외계 생명체 중에 소통이 가능한. 그래서 뭔가 좋은 방향의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우리 인류를 사실은 그리고 우주의 상당 부분을 날려버린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왜 그런 괴물을 우리가 생각해냈을까? 그러니까 괴물이 어떤 모습이냐보다는 왜 우리가 그런 모습을, 그런 능력을 괴물에게 넣었을까? 그 기저에 깔린 거를 보는 거군요. 그렇죠. 예를 들면 옛날에는 뭐 흡혈귀가 가장 무서운 괴물이었을 거잖아요. 네. 요즘에는 흡혈귀는 이렇게 괴물이 잘 안 나오잖아요. 그쵸. 흡혈귀는 이제 우스꽝스러워졌어요. 소설 안에서는 막 마늘 냄새 난다고 막 피해 다니고 막 이러면서 이런 캐릭터가 됐는데 이게 재미나네요. 우리 카페인인데 배지선님 프랑켄슈타인. 사실 괴물이라는 게 우리 사회에서 섞이기 어려운 존재를 다 괴물이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프랑켄슈타인은 앞서 언급해 주신 헐크랑 비슷한 특성이 있죠. 그렇죠. 네. 자, 이렇게 지금 하나하나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악을 듣고 와서 사연도 조금 더 보고 책도 따라가 보도록 할게요. 어떤 음악 준비하셨나요? 네, 이 멋진 그룹의 노래 중에 이런 제목이 있더라고요. 데이식스의 괴물 골라왔습니다. 어떤 가사일지 궁금합니다. 듣고 가시죠. 윤고원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똑똑 인문학. 오늘 미미님이 가지고 오신 책은 나탈리 로런스의 매혹의 괴물들입니다. 푸른 숲에서 편했고요. 괴물의 정의부터 우리가 좀 살펴봤는데 서혜진님이 미미님 시간에는 할 얘기가 많아지는 기적이 일어나네요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뭔가 미미님의 옷차림이 녹색으로 이제 크리스마스 느낌도 나기도 하지만 약간 그 전문가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괴물 전문가. 괴물 전문가요? 뭔가 약간 그 야상 점퍼 느낌이 괴물 전문가처럼 우리가 무슨 괴물 얘기할 때마다 바로 그 유형은 이렇게 분석을 해주시니까 그리고 지금 너무 반가워하시는 사연이 있는데요. 김지희님 강씨가 제일 우습지 않나요? 강씨. 강씨가 근데 우습다고요? 저는 뭔지 알 것 같아요. 강씨가 조금 약간 귀엽게 느껴지는 면이 있지 않아요? 제가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때 강씨 영화들이 한국에서 큰 인기를 끌었었는데, 저는 막 이불 속에 들어가가지고 잠깐씩 보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어떤 게 그렇게 무서우셨어요? 왜냐면 저한테 부적이 없으니까. 부적이. 강씨가 나타나면 부적을 붙여야 이제 멈추는데, 저는 부적이 없잖아요. 너무 그 세계에 몰입하신 거 아니에요? 강씨 저는 그 분장이 너무 좀
무섭다고 하기에는 네네. 그러니까 이미지에 많이 영향 받은 것 같아요. 음. 이렇게 무섭게 느껴지지 않았던 것 같고 수박 감독님은 우리 수뇌부 수박 와. 감독님은 척키. 클래식이죠. 척키가 제일 무서워요. 이게 너무 무서웠죠 진짜. 척키도 근데 이게 너무 희화화돼가지고 요즘에는. 그 영화 제목이 아마 사탄의 인형? 맞아요. 그 즈음에 그런 안 봤어요, 안 공포 영화가 많았어요. 뭐 13일 밤의 금요일. 뭐 그쵸. 이런 것들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어, 찰떡 PD님은 슈렉. 슈렉 괴물 맞죠? 그렇죠. 슈렉. 오늘도 초록색 옷 입고 오셔서 좀 슈렉을 떠올리셨다고. 참고로 이 매혹의 괴물들도 그러네요. 초록 연두색입니다. 약간 슈렉 느낌이 네. 나는 진짜. 근데 저는 대화가 통하면은 괴물이라고 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생각했었긴 했는데 말이 통하면 그쵸? 근데 그 말을 이제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네. 뭐 뭘 안 하면 널 잡아먹을 거야. 이런 걸 얘기한다 그러면 그러면 이제 못 알아들은 척 예? 뭐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 대화 원치 않아요. 이서은님, 저는 이웃집 토토로. 외형은 괴물 같아도 친구 같은 존재. 그렇죠. 언뜻 보면 괴물로 생각할 수 있죠. 토토로는 우산을 씌워주지 않아요? 내가 씌워주나? 아무튼 이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면. 근데 너무 크잖아요. 크면 어때요? 토토로는 괜찮을 것 같은데. 0619 쓰시는 카페님 잘 볼까요? 네, 저는 괴물하면 사람밖에 안 떠올라요. 귀신도 귀신이고 괴물은 아니고 영화 괴물 속의 괴물도 크게 보면 동물 카테고리라고 여겨지거든요. 역시 사람이 괴물이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동물 카테고리 저도 진짜 이 나탈리 로런스가 동물학 전공자로서 이제 괴물 연구를 시작한 거니까 어찌 보면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책에 보면 괴물을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나눠서 설명해요. 첫째는 천지창조의 괴물. 천지창조 괴물? 아까 잠깐 신화 말씀하셨잖아요. 네. 신화에 보면 절반 괴물입니다. 맞아요. 뭐 고대 그리스 맞아요. 신화도 보면 절반은 괴물이고 이 올림포스의 신들, 즉 인간과 비슷하게 생긴 신들이 네. 그 괴물들 없애는 얘기잖아요. 맨날 싸우고. 그렇죠. 그리고 그 신들도 가끔 그 결정하는 거 보면 괴물 같은 짓도 많이 하고. 그렇죠. 너무 그 감정에 치우친 맞아요. 일들을 많이 벌이죠. 네. 그러니까 그 신들도 그런 신화를 만들어낸 인간 입장에서 보면 그런 걸 투영한 괴물일 수 있죠. 내가 사실 그런 감정 막 표현하고 살고 싶은데 네. 나는 인간이니까 못 그러잖아요. 일단 힘도 없고 그렇죠. 상대가 그대로 받아주지도 않죠. 그런데 전능한 힘을 가진 신이 막 자기가 화난다고 뭘 부시고 이렇다고 해서 네. 우리가 가서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비난도 안 받잖아요. 그렇죠. 그냥 억울한 마음만 가질 뿐 그렇죠. 따질 수도 물을 수도 없는 거죠. 그냥 인간의 욕망이 투영이 됐다. 맞아요. 거기에도. 그리고 둘째가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해주신 동물 카테고리의 괴물들이 나오는데 자연과 괴물이라고 저자는 분류를 해요. 자연과 괴물? 그 중에서 가장 오래전부터 등장한 괴물의 동물은 뭘까요? 가장 오래전부터 등장한 2020년 말의 해니까 말이요. 말이요? 네. 안타깝습니다. 안타깝다고? 뱀입니다. 뱀. 네, 뱀은 그쵸 원형적인 맞아요. 못된 짓을 하는. 성서에도 있고 네. 그리고 뭐 메두사 같은 존재도 우리가 떠올릴 수 있고 그쵸. 그리고 뱀은 거의 문명권을 막론하고 이 많은 인간들이 그냥 본능적으로 되게 싫어하고 꺼려하죠. 맞아요. 무서워하고 그러네요. 진짜. 멀리하고 싶고 이게 뿌리 깊이 박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저자가 여기서 하나 더 분석하는 건 뱀의 경우는 대부분 여성과 조합되면서 어떤 악한 형상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성서 속의 존재나 메두사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네요. 그리고 또 어떤 야생의 존재, 자연과 괴물이니까 우리가 인간이 사는 어떤 범주 바깥의 존재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네. 그런데 그쪽에서 막 침입자가 왔어요. 근데 우리랑 다르게 생겼어. 네. 그럼 처음에 그런 존재를 우리는 괴물로 여기죠. 그런데 아까 소통 말씀하셨듯이 네. 말을 해보니까 말이 통하고 친절하고 네. 서로 뭐 물건을 바꿀 수도 있고 이러면 사람과 사람 사이 소통이 시작되는 거고 그렇죠. 그런데 말을 해봤더니 말도 잘 안 통해. 그리고 왠지 우리를 잡아먹을 것 같아. 이러면 이제 싸우게 되는 거죠. 네. 이런 영역의 일들이 실제로 역사 속에서 어떤 집단과 집단 사이에서 많이 벌어졌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괴물 이야기가 무지막지하게 탄생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근래
인기 끌었던 일본 애니메이션 진격의 거인 같은 경우도 그쵸.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러네요. 이 괴물 능력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지금 김미향님, 맞아요. 사람이 더 무섭다는요. 같은 모습으로 오니까요. 터미네이터에서도요. 사람 몸을 빌려서 오니까 더 무서워요. 그렇죠. 같은 모습으로 오니까요. 라는 말이 진짜. 그거 알 수가 없잖아요. 사실 그러네요. 딱 봐서 직관적으로 알면 나도 모르게 피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걸 모르고 가까이 지냈을 때, 그러다가 나중에 뒤통수를 맞았을 때 그쵸. 배신감은 훨씬 더 크겠죠. 가면인 거죠, 진짜. 무서운. 고주연님, 어릴 때 외갓집에 있던 척키 비디오 표지가 너무 무서워서 엉엉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표지만 보시고 우신 거예요. 3살 터울 동생이 늘 그 케이스를 가져오며 저를 놀렸던 기억도요. 척키 진짜 너무 무섭지 않나요? 이게 이제 어른 돼서 생각하면 네. 그 뭐 인형이 얼마나 크다고 발로 뻥 차버리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릴 때는 그러니까 이것도 그 어떤 기대와 다른 반전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인형이라고 하면 너무 가깝고 친근해서 맞아요. 내가 편하게 대했던 존재인데 그런 존재가 이런 악마성을 갖고 있다고? 그럼 나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 엄마도? 우리 아빠도? 그쵸. 내 동생도? 아마 이런 식의 생각이 확장되는 걸 노리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인형이 사람을 닮았잖아요. 그렇죠. 척키도. 그게 더 무서운 것 같아요. 그 사람처럼 느껴지니까. 나중에 막 이렇게 날아다니잖아요. 아, 그래요? 이 아빠 영화가 막 3탄, 4탄까지 나오거든요. 아니, 무서운 거 싫어하신다면서 왜 이렇게 끝까지 다 보셨어요? 보지는 않고 그냥 파악은 하고 계신 거예요? 맞아요. 친구들이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그렇구나. 지금 이 자연과 괴물, 뱀 얘기를 하셨는데 또 어떤 것이 있나요? 마지막으로는 지혜의 괴물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어떤 맥락이냐면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도 괴물에 대한 지식이 많이 늘어났을 거잖아요. 네. 그럼에도 괴물에 여전히 우리 사회의 어떤 문화적인 관습 이런 것들을 투영하고 있다라는 건데 우리 모습과 마음이 어떤지를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비교적 최근에 2022년에 네. 영국에서 티라노사우루스 논란이 있었대요. 이 논란 되게 흥미로운데 TV 다큐멘터리 시리즈 선사시대의 지구에서 어떤 장면이 나왔냐면 수컷 티라노사우루스가 자기 자식을 되게 친근하게 돌보면서 놀아주고 같이 헤엄치고 이런 모습이 방영됐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너무 아름다운 모습인데 왜 논란이 되느냐? 어떤 사람들이 그런 비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그렇게 험악한 티라노사우루스가 자기 자식이라고 해도 그렇게 막 진짜 인간이 웃으면서 노는 것처럼 놀아줄 수 있었겠느냐? 이거 지금 이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과도한 성평등 의식, 젠더 관념 네. 이런 것들을 비과학적으로 반영한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크게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진위와 무관하게 우리는 사실 그 티라노사우루스가 지금 살아있는 존재도 아니고 그렇죠. 정말 멀리 있는 멸종한 존재잖아요. 근데 그 존재, 괴물의 존재를 얘기하는 와중에도 우린 지금 우리의 관념이랑 관점 같은 걸 이렇게 강하게 투여한다는 거예요. 네. 아니 그게 뭐라고. 그러네요, 진짜. 인간도 아닌데. 그러니까요. 그쵸? 심지어 지금 있는 존재도 아니고. 브라키오사우루스였던가요? 그 둘리. 네네. 아기 공룡 둘리. 그 둘리도 왜, 그 둘리가 그, 한참 어떤, 뭐, 전으로 가선가 엄마 둘리를 만나죠. 만나는 장면 눈물 나오잖아요. 나잖아요. 그 장면이 지금 갑자기 떠오르는데, 이런 식으로 접근하고 싶었던 것인가 싶기도 하고, 더 잔혹한 티라노사우루스에게도. 네. 그러니까 이런 장면들을 보면 볼수록, 인간은 정말 괴물을 무서워하지만 네. 괴물과 멀어질 수가 없는 존재구나. 우리는 그런 관계구나. 아, 왜냐하면 많은 괴물들이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음에도 우리는 계속 괴물을 만들고 있다니까요. 그렇죠. 그럴 이유가 하등 없음에도. 맞아요. 클리셰를 막 반영하면서도 계속 진화를 거듭해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괴물이. 이 미미님은 어떠세요? 지금 얘기하신 3가지 카테고리 중에서 특히 하나를 연구하고 친해져야 돼요. 뭐 어떤 분야를? 분야요. 네. 그래도 아무래도 저는 자연 쪽일 것 같아요. 자연.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동물 쪽. 저는 괴물하면 현대 괴물 중에 제일 유명한 괴물로는 그 네스호의 괴물. 있죠, 있죠. 많이들 아시잖아요. 네. 이 책에 나오는 얘기는 아닌데 제가 예전에 읽었던 괴물책에 네. 네스호 괴물 관련된 재미난 얘기가 나와요. 네스호 괴물 관련된 얘기가 수백 년 전부터 기록들이 남아있대요. 네. 그런데 한 7, 80년 전까지는 그 기록들을 언급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대요. 그러니까 유명하지 않았던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1920년대 말에 영화 킹콩이 개봉합니다. 네. 사람들이 괴물을 영상으로 인지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괴물은 이런 모습일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보니까 네.
네스호에서 사람들이 봤다는 그게 이 괴물인가?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했고 네. 실제로요. 그리고 마침 1930년대 사진이 대중적으로 보급되면서 그쵸. 그때부터 거기 가서 사진을 찍으면서 이게 네스호 괴물이다. 그 물결 치는 거 보면서도 괴물이 나오는 거야. 이런 얘기들이 급속하게 퍼져나갔다라는 거예요. 시각적인 자극에 민감해진 거네요. 그렇죠. 지금도 거기 가면 수십 명의 사람들이 매일 사진을 찍는데 영상을 찍고 그 얘기를 한 사람이 이런 한탄을 전합니다. 아니 이쯤 되면 네스호야말로 괴물을 발견하지 못하는 대표적인 공간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24시간 그렇죠. 365일 와서 찍는데도 없는데 왜 여기서 우린 계속 괴물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냐. 괴물이 이쯤 되면 젠트리피케이션으로 떠날 것 같은 느낌이죠. 이게 괴물이 네스호는 더 이상 괴물 살 곳이 못 된다고 떠날 것 같기도 하고, 그거 무슨 장어로 밝혀졌다 뭐 이런 뉴스도 봤던 것 같은데. 맞아요. 관련된 얘기가 너무 많아요. 사실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아닌지도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아무리 뭐 장어로 밝혀졌다 한들 네스호의 괴물은 괴물로 계속 남을 것 같긴 해요. 왜냐면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거 아니다. 진짜 괴물은 따로 있다. 이렇게 할 것 같기도 하고. 음악을 듣고 그럼 이야기 계속 이어갈게요. 네. 이 아티스트 이름부터 괴물과 연관이 있는데요. 이매진 드래곤스의 데몬스 골라왔습니다. 듣고 가시죠. 울트라 오랑주리 봉봉 미라클 샤인 로코코 행복을 부르는 주문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 수요일 2부 똑똑 인문학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미미님, 박태근 편집자가 가지고 온 책은 나탈리 로런스가 쓰고 이다희 번역가가 우리말로 옮긴 매혹의 괴물들입니다. 진짜 매혹의 괴물들 맞는 것 같아요. 이 우리 카페인들이 진짜 지금 말씀 엄청 많으세요. 내가 알던 괴물, 모르던 괴물 다 끌어모아서 지금 사연으로 보내주고 계신데요. 그러니까요. 네스호 괴물 말씀드렸더니 바로 이상섭님께서 백두산 천지에 보인다는 천지의 괴물도 생각나네요. 이것도 왕왕 사진들이 올라옵니다. 그래요? 저는 몰랐어요. 검색해보시면 굉장히 많은 관련된 설화들을 보실 수 있어요. 역사가 오래됐군요. 네, 그러니까 영국에 네스호가 있다면 한국에는 천지가 있다. 천지 괴물. 와. 최준호님, 저 어릴 때 만화 뚜찌와 뿌꾸 생각나네요. 괴물 친구들 총집합 한치 두치 세치 네치 뿌꾸빵 뿌꾸빵 하셨어요. 노래 기억납니다. 뚜찌와 뿌꾸. 이들 괴물 친구들인 거예요. 맞아요. 무슨 프랑켄슈타인도 있었고 그 만화가 기억이 나는데요. 배추도사 무도사는 아니죠? 그들은 도사하니까. 배추도사 은도사랑 이제 은비까비는 좀 계통이 다르죠. 계통이 다르죠. 네, 지금 이 추억의 꽃 막 지금 다 들어갑니다. 네. 이윤희님, 괴물은 모두 인간이 만든 거잖아요. 왜 만든 걸까요? 결국 괴물은 인간의 총집합인 것만 같아요. 근데 재미난 게 인간이 괴물을 만들면서도 우리가 괴물을 잡아먹히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보루를 그 괴물 이야기에 늘 넣어둡니다. 저자가 그런 걸 분석해내요. 대부분의 거의 모든 괴물에는 아킬레스건이 있다는 거예요. 재밌네요. 대표적으로 흡혈귀는 아까 말씀하신 마늘, 맞아요. 말뚝을 박는 거, 그리고 늑대 인간에게는 은탄환을 쏘는 거. 이런 게 영화나 소설 속에서 우리에게 상식처럼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무서운 존재를 우리가 만들어냈지만 그 공포에 사로잡히면 안 되기 때문에 절체절명의 순간에는 그 존재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런 무언가가 필요했던 거죠. 괴물 설계할 때부터 아킬레스건을 딱 이렇게 만들어뒀다. 근데 그런 아킬레스건은 대부분 인간의 문명입니다. 말뚝도 그렇고 탄환도 그렇고 십자가도 그렇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어떤 자연의 상태, 야생의 상태에 대한 두려움이 괴물을 만들고 그걸 없애는 것은 우리의 문명의 힘인 거죠. 진짜 이쯤 되면 인간이 모여 살면 한 둘셋만 모여도 아니면 혼자 있어도 그냥 그 두려움이 커져서 괴물 만들어낼 것 같은데요. 그럼요. 혼자 막 무서운 이런 밤에 앉아있다 보면 바람 소리 듣고도 뭐가 지나갔나? 이런 생각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뭐지 할 때보다 차라리 괴물로 만들어두는 것이 이름을 붙여주는 것이 조금 더 나은 거죠. 그렇죠.
괴물로 만들고 아킬레스건에 있다 이런 식으로. 그래도 내가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잖아요. 아, 그렇죠. 네. 호명하는 것이 오히려 나에게 낫다. 아, 흥미롭습니다. 이 마지막 보루 아킬레스건 이야기. 예, 지금 김태현님은 그렘린 얘기하셨습니다. 영화. 귀여웠던 기스모가 금기를 어기자 그렘린으로 변화하는 것을 보고 어렸을 때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네, 이게 좀 징그럽게 변했던 기억이 나네요. 금기를 어기면서 그렇게 되는 아, 오늘 이렇게 굳이 떠올리지 않아도 좋은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지금 좋으실 수 있습니까? 끄집어내게 되네요. 네, 그러니까요. 김환식님 사연 들어볼까요? 이건 아주 구체적인 설화인데요. 네. 몇 해 전에 충남의 한 바닷가 마을을 여행하는 중에 현지 주민을 만났어요. 그분의 시어머니께서 바닷가에서 용처럼 거대한 뱀을 봤다는 전설 같은 증언을 해주신 기억이 납니다. 아니 근데 재미난 게 이게 지금 액자 구조로 치면 이게 몇 겹이에요. 지금 보세요. 몇 해 전에 충남의 한 바닷가 마을. 근데 여행자셨고 완식님은 현지 주민 맞는데 현지 주민 얘기 아니고 현지 주민의 시어머니가 또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막 몇 겹을 할수록 근데 더 재밌긴 하잖아요. 그러네요. 괴물 얘기는 내가 봤어. 이것도 뭐 그렇긴 하지만 전에 오는 몇 달이 걸쳐서 오는 거 그게 재미나죠. 김한식님 사연 들으니까 우리 바닷가 가면 어지간한 바위에 다 이름 붙어 있습니다. 맞아요. 네. 무슨 바위 다 있고. 그게 뭐 괴물을 막기 위해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들을 담고 있을 텐데 네. 실제로 이 책에서도 바다라는 공간을 아주 집중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인류가 그래도 땅에서는 땅 위의 존재들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바다는 그 밑에 뭐가 있는지가 안 보여요. 맞아요. 그러니까 무섭죠. 괴물을 떠올리고 상상하기가 훨씬 풍족한 곳인 거예요. 괴물 입장에서 얘기를 하면. 그렇죠. 네. 그래서 초반에는 두려움이 컸대요. 그래서 이 책에 나온 기록으로는 네덜란드 이런 해변에 향유 고래들이 막 때로 몰려왔나 봐요.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식량도 되고 네. 기름도 좋고 그렇죠. 자기들이 잡으러 간 것도 아니잖아요. 굉장한 행운인데도 그 고래들 때문에 뭐 일식이 생겨서 우리 너무 무서웠다. 뭐 지진이 왔다. 뭐 닥친 역병도 그 고래 때문이었다. 네. 이런 식으로 다 고래한테 그런 악평과 나쁜 것들의 원인을 돌려버리는 이런 일들이 꽤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흔한 풍경이 아니니까 지금 이 상황 자체가 그렇죠. 때로 몰려오는 거. 네. 그리고 바다 속의 공간이라는 게 아직 인간에게 얼마나 미지의 영역이냐면 네. 제가 이거 종종 드는 사례인데 지구인 중에 달에 가본 사람이 지금까지 다 합하면 12명이거든요. 12명? 네. 정말 극소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바다에서 수심이 가장 깊은 곳, 한 수심 11km 정도 되는 그 마리아나 해구 얘기를 종종 하잖아요. 거기에 있는 챌린저 딥이라는 깊은 곳에 가본 사람이 몇 명이냐? 27명밖에 안 돼요. 물론 12명보다 많지만 사실 극단적으로 적잖아요. 그렇죠. 우주 가는 것만큼 거기 가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심해도 심우주만큼 그렇게 어려운 그쵸 미지의 네. 영역인 거죠. 그래서 저자는 우리 인류에게 그런 미지의 영역인 바다가 남아있는 게 되게 위안이 된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우리에겐 계속 괴물이 필요하잖아요. 네.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든 만들어내잖아요. 맞아요. 그럼 그 괴물이 어딘가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근데 지금 육지 위는 거의 다 개발됐고 우리가 모르는 데가 없어요. 개발돼서 괴물이 갈 곳이 없군요. 갈 곳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꾸 도시에 무슨 하수구 이런 데서 나온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나마 바다는 우리가 아직 잘 모르는 영역이 많기 때문에 네. 많은 괴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상상의 공간으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와, 바다가 그런 역할을 또 그쵸. 네. 유지네요. 김민정님, 맞다. 무언가를 뛰어나게 잘하는 사람에게도 무슨 괴물이라고 지칭하잖아요. 매혹적 괴물 맞네요. 하셨습니다. 그러네요. 진짜 우리가 류현진 선수도 막 괴물투수 그쵸. 이런 식의 표현 쓰는데 인간의 능력 이상.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봐도 우리가 괴물을 무작정 싫어하고 혐오하는 게 아니라 어떤 우리가 갖고 싶었던 무언가를 갖고 있는 존재도 겹쳐 보인다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면 굳이 능력이 뛰어난 선수한테 괴물이라는 표현을 붙일 필요는 없잖아요. 맞아요. 뭐 진짜 뭐 참 인간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참 인간 지금 전화 듣고 싶지 않아요? 참 인간보다는 괴물이 낫죠. 굉장히 헷갈리는데요. 참 인간이 낫나 싶기도 한데 자 음악을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엔 어떤 곡 벤 얼킹의 슈퍼내추럴 띵 골라왔습니다. 듣고
금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수요일 2부 똑똑 인문학. 오늘은 나탈리 로런스의 매혹의 괴물들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카페인님들 사연 볼까요? 최준호님, 우리나라는 호랑이라는 실체가 있는 공포 때문에 굳이 두려움에 대한 구체적 상상을 할 필요가 적었을 것 같아요. 괴물이 다른 나라보다 적은 것 같기도 해요. 그러네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괴물들은 와서 뭘 행패를 부리는 괴물이 많지 않고요. 주로 와서 내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괴물들이 맞아요. 많죠. 한이 있죠. 한. 귀신들이 대부분 그런 존재잖아요. 맞아요. 사람한테 와서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 때문에 떠나지 못하고 있더래. 한을 풀면 떠나잖아요, 어딘가로. 네. 그리고 뭐 그러네. 도깨비도 뭐 혹부리 영감이랑 이런 그러니까 굉장히 유쾌한 해악이 담겨져 있는 관계가 많은 것 같아요. 뭔가 얘기를 통해서 풀어줄 수 있는 그런 관계? 그러고 보니까 북유럽 쪽에도 그렇게 막 요괴 괴물 얘기가 많다고. 많죠. 그쵸. 거기야말로 땅 자체가 굉장히 척박하고 뭐 겨울에 맞아요. 바깥에 나가기도 어려울 거잖아요. 해도 좀 그렇죠. 해가 덜 뜬다고 할 수 없지만 떨면서 괴물이 만들어지기에 아주 좋은 풍토를 갖고 있는 곳이죠. 그러네요. 이상섭님, 그래도 괴물을 물리치는 방법이나 존재가 항상 있기에 무섭지 않네요. 맞아요. 이걸 또 출구를 만들어 둔 겁니다. 김미양님께서 역시 고은 작가님은 다른 분들은 생각도 못하고 있는 부분을 짚어주면서 웃음을 선물해 주시네요. 참 괴물이라니요. 그렇죠. 참인간 얘기죠. 참인간. 괴물의 반대말 참인간. 근데 그것 때문에 지금 카페인님들은 지금 참치, 참기름, 참나물 막 이거 지금 다 지금 분석 중이신 것 같아요. 제가 버튼을 잘못 눌렀나 봐요. 카페인님들 이 말놀이 이거 우리 어떻게 늪이거든요. 손선장님, 외모로는 미미님이 좀 더 그 장난꾸러기일 것 같은데 오늘 고은님이 장난꾸러기 같아서 미미님이 당황하시는 것 같아요. 미미님 장난꾸러기라는 평 많이 들으세요? 글쎄 저 이제 하관이 잘 웃는 표정이 있어서 분리해서 또 얘기하시니까 너무 디테일하니까. 위에는 좀 진지한데 네. 하관은 개구진 표정이 있다는 얘기를 종종 아니 눈은 위는 진지하고 밑에는요? 네, 너무 관상학자 같았나요? 아니 이게 분리해서 봐야 되나? 세상에 이 답변이 전 너무 디테일해서 재밌습니다. 아무튼 이 괴물 얘기 우린 너무 웃고 웃으면서 하다 보니까 무섭지가 않네요. 여기서 이제 정말 현실적인 가까운 괴물 얘기를 들려드려 볼게요. 우리가 괴물하면 무슨 중세시대, 네. 신화시대 이때만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는데 네. 현대에 만들어진 대표적인 괴물이 일본에서 영화로 만들어진 고질라입니다. 고질라가 왜 만들어졌냐면 히로시마 원자폭탄 투하 때문이에요. 네. 당시에 어떤 평자가 이렇게 썼어요.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은 태양 1,000개를 합한 것보다 밝고 뜨거운 섬광을 냈다. 이 일은 10만 명을 죽이는데 그치지 않고 그저 먹고 사느라 바빴던 모니터 속의 도마뱀을 둔갑시켜서 지구 파괴를 간절히 원하는 화가 난 괴물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그 압도적인 힘을 경험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공포를 그 비슷한 힘을 갖고 있는 고질라라는 형상을 만들어냄으로써 어떤 원자폭탄이 갖고 있는 종말적인 힘? 네. 이런 걸 상징했다고 저자가 분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한 나라를 파멸로 가져갈 수 있을 정도의 충격을 받았으니까 그렇죠. 그걸 뭔가 풀고 해소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고질라라는 괴물을 만들어낸 거죠. 이 얘기 앞에서는 진짜 웃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큰 환란이나 어려움을 역사적으로 겪었을 때 네. 비슷한 걸 만들어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박민경님은 이제 더 최근 얘기하시네요. 데몬 헌터스. 그러게요. 네. 우리의 한을 얘기하니 그리고 아까 소통 안 되는 괴물 얘기할 때 안 잡아먹지 턱 하나만 주면 그 있잖아요. 그 해님 달님 호랑이 생각이 나긴 했어요. 그 호랑이가 참 추억이 이렇게 남네요. 이렇게 손에다가 네. 밀가루 묻혀가지고 이렇게 엄마 손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그렇게 되도 않는 그런 그러네요 진짜. 아니 되도 않는 거긴 한데 어쨌거나 그 잡아먹었잖아요 그 호랑이가.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되게 끔찍한 결말이긴 한데 그러네요. 케이팝 데몬 헌터스. 네, 거기도 또 괴물. 근데 저자가 그 얘기를 해요. 자기가 이제 괴물의 역사를 쭉 연구했잖아요. 네. 옛날 괴물을 보면 대부분 그 당시와도 시대적으로 거리가 먼, 지역적으로도 거리가 먼
그런 데서 오는 괴물들을 생각했대요. 그런데 현대로 올수록 우리랑 같은 공간에 사는 동시대에 만들어진 괴물들을 떠올린다는 거예요. 아, 왜요? 유통 과정을 줄이는 거예요? 유통 과정을? 너무 길어서? 좀 충격적인 아, 거죠. 네. 아니 그 근데요? 거리를 왜 단축시키죠? 상상 속에서? 예전에는 우리가 사는 공간과 자연의 공간이 분리돼 있었죠. 그리고 우리 이해도 적었고, 그런데 지금은 인간이 모든 걸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괴물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생활하는 그 안에서 만들어내야만 하는 거죠. 결국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인간이란 무엇인가로 또 가닿네요. 맞아요. 거의 외국의 괴물들인데. 마지막에 가면 영화 매드맥스 얘기도 나오거든요. 매드맥스. 네. 거기 나오는 워보이 같은 존재들이 그쵸. 일종의 괴물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같아요. 그게 되게 묘한 아이러니가 있는데 그 워보이들을 지배하는 존재들은 인간다운 삶을 살고 있잖아요. 문명을 누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맞아요. 근데 인간적인가? 워보이는 괴물 같은가? 이게 사실 굉장히 이제 혼종되는 상황까지 우리가 미래를 그려보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네. 우리는 지금 괴물 되지 않고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런 노력 과정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또 다른 강력한 괴물을 만들고 있는 건 아닌지 이걸 되짚어봐야 되죠. 이 책이 지금 우리가 꼭 읽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 사람 얘기를 하면서 옛날 사람들 뭐 늑대, 뱀, 상어 이렇게 뻔한 걸 다 괴물이라고 하고 정말 지식이 별로 없었네. 이렇게 우습게 얘기할 게 아니라 그 옛날 사람들 우리를 보면 아니 인간들 저 기후위기, 뭐 온난화, 뭐 지구 황폐화 모르는 것도 아닌데 왜 저러고 있지? 저렇게 큰 압도할 수 있는 괴물들을 만들어내고 있지? 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괴물이 너무 많아서 그냥 아예 손도 안 놔봐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포기를 했어요. 거의 그런 느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지금 영위하고 있는 일상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 저자의 문장 중에 정말 이게 인상적이었거든요. 괴물은 공포스럽다. 그런데 공포스러운 이유가 거대하고 추하기 때문이 아니다. 괴물은 정확하게 우리 인간이 거대한 만큼 거대하고 우리가 추한 만큼 추하다. 뭔가 끝으로 갈수록 지금 우리 현실로 좀 훅 들어오는 느낌이 들어서 아까 은비까비 얘기할 때가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 그때는 거리 두고 볼 수 있었는데 그렇죠? 사실 이 책을 읽으면 현실 돌아보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서혜진님 오늘 잠은 다 잤네요. 동생이 사놓은 판타지 생물 대백과 보고 무서워서 불도 못 껐는데요. 오늘 불면의 밤을 보내시겠습니다. 네, 맞아요. 그렇지만 이런 고민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최승명님, 인간이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관념을 넘어서는 행동을 하거나 특징을 갖고 있는 걸 괴물이라고 하나 봐요. 따라서 동경, 또 두려움, 공존하는 거고요. 맞아요. 사연 주셨습니다. 그렇죠? 오늘 이렇게 괴물 얘기. 이제 이 미미님은 괴물을 떠올릴 때 아까 뭐 얘기하셨죠? 봉준호 감독의 괴물 얘기하셨는데 이 책 읽고 나서는 조금 느낌이 달라지셨을 거예요. 그렇죠. 저는 이제 이 책을 떠올릴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요. 괴물로부터 좀 벗어났어요. 괴물로부터 벗어나서 실체가 있는 괴물을 떠올리는 게 아니라 괴물 누가 얘기해도 어떤 괴물을 봐도 난 재밌게 읽었던 매혹의 괴물들을 떠올릴 수 있어. 이 책으로 연결이 되는 거군요. 책이 구원입니다. 좋습니다. 책이 구원입니다라고 올해의 메시지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오늘 카페인님들이 또 우리 마음속 문장 수집가 소마북에서 만든 북다트 선물 받으실 수 있는 그 문장들을 많이 보내주셨거든요. 그 중에 이 8745 쓰시는 최고훈님 문장을 선택을 했습니다. 버스 기사님이신데 카페인이시기도 하고 그러면 새 버스를 배정받으셔서 너무 기분 좋으셔서 사진 보내주셨거든요. 이 문장을 한번 미미님이 읽어주시죠. 최고님이 전해주신 문장이고요. 창문이 있는 곳, 창가로가 따뜻한 햇빛 받으며 몸도 녹이고 마음도 따뜻해짐을 느껴보기를. 좋습니다. 창가로 가면 그쵸. 햇빛이 또 적당히 이렇게 싹 걸러져서 들어오기도 하니까요. 겨울에도 정말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좋은 방법 같네요. 맞아요. 우리 오늘까지 얘기를 하고 나니까 이제 다음 주가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맞습니다. 네, 매혹의 괴물들을 오늘 해서 다 이긴 것 같아요. 다음 주에 해도 그러면 진짜 그러면
모두를 의심했을 것 같아요. 산타클로스조차도 전부 다 막 다. 그렇죠. 루돌프. 네, 다 의심했어요. 왜 하늘 썰매를 끌고 오지? 막 다 의심했을 것 같은데 오늘 얘기를 나눠서 너무 좋고 다음 주에 또 미미님이 어떤 책을 골라오실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네. 고르셨어요 혹시? 아직 고르시고 준비 계세요? 중입니다. 제 기대해 주십시오. 기대를 충족시킬 정도의 그러면 전 뭔가요? 늘 기대에 부응하고 있습니다. 무슨 자신감이죠? 지금 자신감 괴물 같은 자신감입니다. 그렇네요 진짜 괴물 같은 자신감으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미님 자신감 보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그러면 크리스마스 산타처럼 책 들고 오시길 기다리고 있을게요. 네, 다음 주에 뵐게요. 오늘 끝곡은 엘던의 몬스터로 준비했습니다. 이 곡 들으시면서 카페인님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